이 브리오나 테일러 사건은 미국 사회의 시스템적 인종차별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불리우는데 어제 이 브리오나 테일러 사살 관련 3명 경찰관들 모두가 불기소되면서 전국적으로 비난과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또 시위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브리오나 테일러 사건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니다.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 경찰관들에 대한 불기소 결정 이후에 전국적으로 시위 사태가 벌어지면서 상황이 조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켄터키주 제퍼슨 카운티 대배심이 네. 어제 결국 불기소 결정을 내렸죠. 네. 이 3명이었습니다. 이 브리오나 테일러를 아파트에서 사살한 경찰관들이 3명인데요. 네. 서전트 그러니까 경사죠. 조나단 매팅리 그리고 디텍티브 형사입니다. 마일스 코스그로브 그리고 오피서 이미 뭐 해고됐지만 이제 일반 경찰관 브렛 헨키슨 이 3명이 살인 혐의로 결국 그 결정의 대상이었는데 모두 불기소됐고요. 네. 다만 그 해고된 오피서 이 브렛 헨키스만 기소되는데 이 브리오나 테일러 사살과는 관계없는 그 당시 그 아파트에서 너무 총을 마구잡이로 쏘다가 이웃 유닛까지 이제 총알이 날아갔기 때문에 이웃 주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한 그런 혐의로 네.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결국은 아무도 기소가 안 된 셈이고 그나마 이 브렛 헨키슨도 결국 그 혐의에 대해서 $15,000 보석금을 내고 그러니까 대배심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바로 풀려났습니다. 풀려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분노의 감정이 폭발했고요. 네. 그래서 이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곳 LA에서도 다운타운에서 어제 다운타운 시위가 밤에, 벌어졌어요. 네, 시위가 뭐 있었어요. LA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냥 평화적으로. 네. 예, 그래서 뭐 격렬하게 뭐 물리적 폭력적인 상황으로 가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왔고요. 전국의 주요 도시들마다 이 제퍼슨 카운티 대배심 결정을 규탄하는 그런 시위가 열렸고 특히 그 해당 지역이죠. 네. 켄터키주의 그 루이빌에서 가장 격렬하게 시위가 전개돼서 네, 네. 거의 뭐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모습이었고요. 2명의 경찰관들이 총격을 당했고 최소한 46명 이상이 체포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일단 사건이 벌어진 루이빌이 가장 큰 문제죠. 네, 그렇죠. 지금 여기가 굉장히 좀 심각한데 이 루이빌의 시장은 아직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일단 시민들을 지금 달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모두 관련 3명의 경찰들이 모두 불기소 처분됐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사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분노하고 네, 있는데 네. 사실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좀 네, 설득하고 네. 있습니다. 경찰들을 단죄할 기회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너무 흥분하지 말고 조금만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그렉 피셔 루이빌 시장입니다. 이 사람도 사실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왔어요. 브리오나 테일러 사살 사건이 3월 달에 일어난 일인데 그 이후에 문제 경찰들에 대한 어떤 즉각적인 대응이라든가 사건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사태가 이제 크게 확산되고 나서 네. 이제서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별로 지금 이 루이빌 시장의 발언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이 그렉 피셔 루이빌 시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제 대배심 결정이 나온 이후에 기자회견했는데 정의가 실현되는데 많이 부족한 결론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대배심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이 시장도 좀 느끼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지만 브리오나 테일러 사살 사건이 이걸로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이번 사살 사건에 대해서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또 루이빌 메트로 경찰국 그 3명의 경찰관이 소속된 그 경찰국입니다. 루이빌 메트로 경찰국 LMPD라고 그러죠. LMPD도 내사를 벌이고 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경찰과 FBI 등의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 자제하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기억해 보면은 4.19 폭동도 사실 그 흑인을 구타했던 4명의 네. 백인 경찰들이 무죄로 풀려나면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 참 이 큰일인데 이게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십시오. 네, 우선 그렇죠. 이 브리오나 테일러라는 흑인 여성이 경찰에 의해서 아파트에서 사살이 됐고 네. 이 때문에 인종차별 논란이 일었다는 정도 요것만 우리 한인들이 좀 많이 알고 계실 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올해 3월에 일어났습니다. 네. 정확히 3월 13일 일어났는데요. 네네. 루이빌 메트로 경찰국의 마약 단속반 소속으로 함께 작전 중이던 앞서 말씀드렸던 3명 네. 서전트 조나단 매팅리, 디텍티브 마일스 코스그로브, 그리고 오피서 브렛 헨키슨 이 3명이 3월 13일 루이빌의 한 아파트 유닛의 문을 따고 강제로 그러니까 문을
부수고 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가 이제 브리오나 테일러의 아파트였고요. 네. 거기에는 그 브리오나 테일러와 그 남자친구 케네스 워커가 이제 동거하던 곳이었습니다. 어허. 근데 경찰이 여길 들어간 이유가 이제 마약 판매상들, 어허. 마약 딜러들을 검거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 있었고요. 그래서 마약 판매 장소로 의심되던 일부 주택들을 수색하던 중이었는데 네. 법원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그런 곳들을 수색하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브리오나 테일러의 아파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네. 수색영장이 발부된 곳들 중에 한 곳이 이 테일러 아파트가 포함됐던 거예요. 네, 이게 네. 경찰 3명이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사람이 있으면 뭐 노크를 하고 우리 경찰인데 좀 문 좀 열어달라 뭐 이러면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집이나 벽을 허무는 데 쓰는 금속봉이죠. 그 배터링 램이라는 것. 그러니까 부시는 거죠. 부시는 거죠. 네. 부시는 데 사용하는 그 기구를 가지고 가가지고 강제로 그냥 문을 열고 아파트 안으로 그러니까 문을 깨 부수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안에 있던 이 브리오나 테일러의 동거남 케네스 워커가 괴한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것으로 이제 착각하고 가지고 있던 총을 가지고 먼저 총격을 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설전 조나단 매팅리가 다리에 총상을 입었어요. 어허. 그러자 이제 경찰관들이 즉각적으로 대응 사격했는데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20발 이상 아마 수십 발을 그냥 갈겨댄 것 같아요. 완전히 네. 그냥 아파트 안을 총격을 가했고 이 브리오나 테일러는 복도에서 5발의 총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하. 그리고 아파트 내부 곳곳에서 총탄의 흔적이 발견됐고요. 네. 그 이웃 유닛에서도 일부 총탄 흔적이 나와서 어허. 경찰관들이 그야말로 난사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네. 물론 사람이 죽고 경찰이 과격하게 행동하긴 했지만은 이 마약 딜러 관련해서 영장까지 발부받아서 진행이 된 작전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합법적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떤 것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어제 사실 그 제퍼슨 카운티 대배심이 이걸 다 불기소 처분한 이유도 바로 여러 그거지. 가지 어허. 문제는 많지만 어허. 기본적으로는 합법적인 작전이었다. 어허.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어허. 집행하던 그런 작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 이런 사람이 죽는 일까지 벌어진 건 안타깝지만 합법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루이빌 메트로 경찰국 마약 단속반이 애당초 타겟으로 삼았던 마약 딜러들이 누구냐면 자마쿠스 글로버, 에드리안 워커 2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오나 테일러와 동거하던 남자친구 케네스 워커는 사실은 그 마약 아무런 딜러와는 문제가 아무 없다.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데 다만 이 브리오나 테일러가 과거에 이 자마코스 글로버 그러니까 마약 판매상으로 지금 경찰이 쫓고 있던 자마코스 글로버와 과거에 연인 사이였다고 그럽니다. 아. 근데 그게 이미 2년 전에 정리됐다고 그래요. 아. 정리됐고 근데 정리되고 나서 완전히 안 보는 사이가 아니라 뭐 그냥 인간적인 친구 관계는 수동적으로 유지하는 뭐 영어식으로 표현하니까 퍼시미스트하게 네, 뭐 네. 관계가 릴레이션십이 유지되는 어허. 굉장히 그러니까 뭐 보면은 그냥 아는 채 정도 하는 네, 네. 안 좋게 헤어지면 봐도 그냥 서로 안면 몰수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어찌됐건 과거의 연인이었다고 그러는데 네. 경찰이 문제 그 자마커스 글로버나 에드리안 워커 이 마약 판매상들 집을 수색하는 것뿐만 아니라 브리오나 테일러 아파트까지도 수색영장에 포함시켰던 거예요. 그 네. 이유가 이 자마커스 글로버가 브리오나 테일러 아파트에서 마약이 든 패키지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 자마커스 글로버 집 앞에 브리오나 테일러 앞으로 등록된 차량이 몇 차례 주차된 것이 목격됐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브리오나 테일러 아파트에서 경찰이 결국은 수색을 했습니다. 샅샅이 뒤졌는데 마약이 하나도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그런 그 수색영장 발부가 맞는지 또 아무리 수색영장이 발부됐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마구잡이로 쳐들어가듯이 들어가가지고 제압을 하는 이런 상황을 할 만큼의 어떤 그런 장소였는지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뭐 상황입니다. 근본적으로 수색영장 발부 자체도 지금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색영장 발부부터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일부 언론도 보도를 보면 네. 루이빌 메트로 경찰국 마약 단속반이 처음에 이 제퍼슨 카운티 법원에 마약 신청을 그 영장 신청을 했을 때 메리 엠 쇼라는 그 순회법원 판사가 허가해 줬다고 그럽니다. 근데 처음에는 노낙 수색영장 발부. 노낙이라는 건 노크할 필요 없다. 그냥 마구 부시고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네, 그런 네. 수색영장을 발부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뉴욕타임즈 보도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그런 영장이 나왔는데 실제 아파트 진입 작전이 벌어지기 전에 수색영장 내용이 낙 앤 어나운스먼트로 바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오나 테일러는 실제 마약상은 아니니까 아마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노크하고 경찰이 왔다는 거 어나운서 하고 그렇게 수색을 해라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경찰은 뭐 아니란 뭐 그래서 이 부분은 맞아요. 이렇게 바뀐 건 맞고 경찰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지니까 문제의 경찰관 3명이 루이빌 메트로 경찰국으로부터 내사를 받는데 경찰관들 주장은 자신들은 노크도 했고 경찰이 왔다고 고지했다. 근데 거기서 문을 안 열어줬기 때문에 따고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브리오나 테일러 유가족들은 공식 성명을 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브리오나 테일러하고 남자친구인 케네스 워커가 그 당시 집안에 있었을 때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노크하는 소리, 뭐 경찰이라고 우리 경찰이 왔으니까 문 좀 열어달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못 들었다고 그래요. 네. 갑자기 문 따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러니까 억지로 문을 따고 들어오니까 얼마나 소리가 시끄러웠겠습니까? 그렇겠죠. 꽝꽝 소리 나고 이러니까 그거 얼마나 놀랐겠어요. 네.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그 괴한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격을 가한 것이다 이렇게 유가족들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총격을 가했던 케네스 워커, 그 브리오나 테일러의 남자친구, 이 사람은 적법한 총기 소지 면허를 갖고 있었고요. 적법한 면허 하에서 적법하게 총기를 보유한 그런 인물로 좀 나왔고요. 이 케네스 워커가 사건 이후에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한 얘기는 브리오나 테일러가 경찰관들이 문을 따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Who is it? 이라고 몇 번이나 소리쳤다고 그럽니다. 네. 누구냐? 누구냐? Who is it?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무 대답도 없었고 그래서 케네스 워커는 그 상황에서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상한 놈들이 이제 들어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이 자신과 여자친구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그럽니다. 검시소가 브리오나 테일러 사체를 부검을 했는데 부검 결과를 호미사이드, 살인 사건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5방이나 맞고 죽었으니까 현장에서 즉사했으니까 아마 이건 뭐 명백한 그 살인 사건이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루이빌 메트로 경찰국 마약 단속반이 이런 작전을 펴는데 바디캠 없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경찰 입장에서 얘기하고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또 남자친구라든가 유가족들은 또 자신들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정확한 진상이 뭔지를 이런 바디캠이 있으면 그 그렇죠, 영상을 근거로 해서 좀 추론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런 바디캠이 없었냐? 이 루이빌 메트로 경찰국 마약 단속반은 마약 단속반에 보디캠 착용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규정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약 단속반이 이런 식의 작전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렇게 어떤 주택이라든가 어느 곳에 갑자기 맞아요. 들이닥치는 식으로 하니까 네. 이게 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경찰이 좀 무리한 작전에 네. 무고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그런 면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시위가 벌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네. 부분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건이고요. 그러네요. 이게 특히 그 우리가 요즘 유행어처럼 나오는 시스템적인 인종차별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전형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우선 수색영장 발부가 굉장히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다.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 사람이 흑인이 아니고 백인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수색영장 발부가 나올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마약 판매상은 자마커스 글로버와 에드리안 워커라는 두 사람이고 네. 이 브로이나 그 테일러하고 그리고 그 남자친구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런 영장이 발부돼서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불러일으켰다는 점. 그래서 경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했다는 것 하나 또 그런 무리한 영장 신청을 판사가 또 받아준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도마에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시스템적으로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지적이고 더 큰 문제는 수색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경찰이 완전히 폭력적으로 집안으로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네. 리빙룸, 다이닝룸, 부엌, 복도, 화장실 그리고 침실이 2개였는데 침실 2개 모두 전부 다 총격이 가해졌어요. 네. 거기서 전부 다 탄환 흔적이 나왔는데 이런 걸 보면 집안에 들어가서 물론 뭐 그 브리오나 테일러 남자친구가 먼저 총격을 가하긴 했지만 이 경찰이 다리에 총을 맞으니까 그 순간에 아마 이성을 잃고 완전히 그냥 갈기지 않았나. 근데 들어갈 때부터 좀 문제가 있었고.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저는 예전 그 영화 유명한 영화죠. 레옹이 생각납니다. 혹시 레옹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 처음에 이 게리 올드먼이 자기 그 마약 단속반 형사들을 데리고 집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아파트였고. 근데 완전히 그 아파트에 살고 있던 가족을 몰살시켰습니다. 예, 몰살시켰어요. 그 느낌이 전형적으로 들어요. 이 상황이 그래서 그려집니다. 그 당시에도 보면
그 내용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영화니까 저러겠지 했는데 이걸 보면 브리오나 테일러 사건을 보면 레옹 실사판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예, 좀 충격적이고요. 마약 이게 살고 있는 거주지를 이게 문을 따고 들어가서 마구 총을 갈기고 네. 물론 뭐 이쪽에서 총을 쐈으니까 뭐 자기들은 이제 정당 네. 방위로 총을 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거가 좀 사람들에게 위기감을 좀 주는 건 사실이죠. 굉장한 위기감입니다. 지금까지 경찰과 흑인 또는 경찰과 소수계의 어떤 문제는 외부에서 네. 뭐 차를 타고 다닌다거나 걸어 다니거나 하다가 경찰로부터 뭐 건물을 받는다거나 최소한의 어떤 그 컨택이 있고 거기에서 경찰 말을 잘 안 듣고 할 때 문제였는데 지금은 멀쩡하게 그냥 집에 사람이 있었는데 경찰이 집을 습격한 거예요. 그렇죠. 물론 뭐 마약 단속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도 안 하고 나는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만 있어도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내 집에 들이닥칠 수도 있다. 그 잘못하면은 정말 그런 경찰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흑인들도 그렇고 소수계들이 느끼는 그 불안감이란 건 정말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나만 조심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경찰이 자기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소스에 의해서 이 마약 수사를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경찰의 그 수사에서 내가 혹시라도 네, 네. 멀리라도 어떤 주변인으로서 엮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경찰이 내 집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충격이고요. 참고로 브리오나 테일러는 이머전시 메디컬 테크니션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니버시티 오브 루이빌 대학에서 풀타임으로 이머전시 메디컬 테크니션으로 근무했던 아주 확실한 신분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까지 이렇게 당할 정도라면 이건 좀 굉장히 심각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굉장히 근거 있는 삶을 사는 사람도 이렇게 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전국적으로 또 큰 시위로 지금 번지게 되지 않을까 이게 좀 제일 걱정이죠. 네. 그래서 좀 이번 기회에 네. 어찌됐건 뭐 해당 경찰관들이 처벌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경찰들의 업무가 좀 뭔가 매뉴얼이 좀 제대로 갖춰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서부 시대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부 영화 볼 때 무슨 아웃러 무법 시대를 산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21세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 19세기 18세기 살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사건인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뭔가 좀 미국이 많이 달라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네. 일인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주영식 국장이었습니다.